네, 6주차 3차시 한글날 보강 강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빛공해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은 제주도에 가면은 빛의 벙커라는 곳이 있어요. 빛의 벙커라는 곳이 있는데 빈센트 반고호의 작품을 여러 가지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옛날에 여기가 무슨 통신 어떤 벙커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물론 입장료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유명 화가의 작품을 사방 벽에서 빛으로 쏘아서 움직이는 동영상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빛을 이렇게 이용하는 것이죠. 나사에서 한국을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면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경기권, 수도권이 가장 밝죠. 그다음에 뭐 광주가 있는 것이고, 대구가 있는 것이고, 부산, 경남 지역 이렇게 밝은 모습들이 보이는 것들이 바로 우리나라에도 도시는 이렇게 굉장히 밝은 밤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밤을 지운 서울, 잠을 뺏긴 시민 해가지고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시에 매년 1000여 건이 넘는 빛과 관련된 민원이, 빛공해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고 있어요. 작년 6월 9일 현재 서울시의 빛공해 민원이 1454건 된 정도로 요새 빛이 너무 밝아서 밤에 잠을 못 잔다든지, 또 눈부심 때문에 활동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이제 민원들이 꽤 많습니다. 과거에 광주에서도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이제 정기 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챔피언스 필드 같은 경우에 이제 야간 게임을 하면 라이트가 비추잖아요. 그 라이트의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 밤에 이제 불이 비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서 조사를 한 적도 있고 그러는데, 법원에 소송도 해가지고 재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구 경기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빛공해로 해서 해결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너무 심야까지 게임을 했을 때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경우가 요즘 빛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다음 제목이 이제 여기도 발광하는 지구, 빛을 발하는 지구란 뜻이죠. 위성이 찍은 빛공해 25년간 최대 270% 급증했다. 여기 보면 대륙별로도 미국의 동부 쪽 같은 경우 환하게 비추고 있죠. 그다음에 유럽 쪽이 그렇고, 유럽, 인도라든지 여기 동남아,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 굉장히 파랗게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거 우리나라인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파랗게 비추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히 이제 이렇게 요즘 LED 조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공위성에서 관측이 잡아내지 못해 실제로 빛공해는 270%까지 상승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많은 나라의 위성에서 연구기관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G20국가 주요 국가의 인공 조명의 밝기를 측정했더니 이거는 이탈리아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이 분석을 했어요. 미국의 관측위성인 수오미 위성을 이용해서 G19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의 80% 이상이 빛공해를 겪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됐고, 가장 심한 국가가 이탈리아인데 전 국토의 90.3%가 빛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고, 한국도 세계 2위로 8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빛공해 지역과 거주지가 겹치는 비율, 그러니까 인구가 사람이 사는 곳에 빛공해가 있는 그런 인구별 노출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이고, 역시 여기서도 한국은 2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우에 너무 밝게 산다는 것이죠.
국토 면적이 좁을수록 좁은 국가일수록 상대적으로 빛공해에 취약할 수밖에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빛공해가 협소한 싱가포르는 전국도 100%가 빛공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 G20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1위로 평가는 되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1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토 면적이 넓은 호주는 빛공해 영향을 0.9%로 가장 적다 이 말이에요. 이거 뚝뚝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캐나다도 넓기 때문에 2.7%로 두 번째 적은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나 대한민국은 세계 2위죠. 2위의 빛공해 영향을 받고 있는 89.4%가 빛공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태리가 90.3%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빛공해 노출이 많은 국가, 이게 아까 이제 인구별로 봤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한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스페인, 미국, 브라질, 러시아, 일본,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특히 빛공해에 대한 노출이 많이 된 국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빛공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냐? 우리가 이제 가로수 밑에 있는데 가로수 밑에 가로등은 가로수가 아니라 가로등이죠. 가로등 밑에 있는 빛이 이렇게만 비쳐서 여기만 밝아야 되겠죠. 그런데 관계없는 이쪽까지 받게 돼요. 그럼 여기가 집이 있다면은 여기는 빛공해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걸어가면서 이 가로등을 요즘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D 등이기 때문에 이 특히 눈부심이 심하죠. 우리가 등을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빛을 이런 것들을 이제 눈부심이라고 그렇고, 그다음에 가로등 때문에 이제 이 커튼이 없다면 침입이 되는 것이죠. 과거에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 2층에 산 적이 있었는데, 한 4층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가로등의 높이가 하필이면 우리 집 창하고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제가 이사 간 지 얼마 안 돼서 커튼 같은 거 만들지 않았는데 밤에도 집 안이 너무 밝아가지고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여기다 갓을 이렇게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갓을 씌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더니 빛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가로등의 위치로만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침입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끔 광고라든지 를 하기 위해서 그 조명을 위로 이렇게 쳐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상향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빛이 과도하게 비치면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빛의 종류의 빛공해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똑같이 정리를 하면은 장애광, 조명 효과가 의도지 않는 곳까지 침투해서 피해를 입히는 현상, 아까 침입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는 장애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눈부심은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동차의 라이트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 강렬한 빛에 눈이 노출되어 순간적으로 시각이 마비되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군집된 빛, 한 장소에 과도하게 조명이 사용되어 혼란스러움을 유발하는 빛.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프로야구 할 때 그 야간 조명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간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하늘이 밝아지면 상향광이죠. 그래서 별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공해 방지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 빛공해 방지법으로서 여기에서는 인공 조명으로 인해서 과도한 빛이 됨으로 인해서 국민의 건강 또는 해를 끼친 것을 방지하고 인공 조명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해서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빛공해 방지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법에서 정한 빛공해라는 것은, 빛공해 정의는 인공 조명이 부적절한 사용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용이 아까 뭐 침입광이라든지 원래 비춰야 되는 범위를 넘어서 비춘다든지 너무 강력한 조명을 쓴다든지
이런 과도한 빛이라든지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 이것이 있음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또는 뭐 벼가 잘 못 자라게 한다든지 또는 다른 생물들이 낮과 밤을 구별을 못해서 철새들이 부딪힌다든지 또는 거북이가 자기 그 바다로 가지 못하고 구로로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 앞에서 설명한 것들이죠. 하늘 밝아지고 장이고 눈부심이고 곤집된 빛인데 이런 빛공해에 시달리면 수면장애, 잠을 잘 잘 수 없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가 문제가 돼서 병에 걸리게 되고 뭐 스트레스 받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농작물과는 벼가 이제 그 쌀이 만들어지지 않고 쭉정이만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철새들이 이동을 못해요. 빛 때문에 아까 그런 북두칠성이라든지 이런 별자리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동을 상실할 수가 있는 경로를, 그 다음에 천체 관측을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교통기관 교통신호를 오인할 수 있고 운전자가 피로에 쌓일 수 있다 이 말이죠. 특히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이제 호르몬 생성을 억제한다든지 또 생체 리듬의 변화를 일으켜서 불면증이라든지 피로감, 스트레스, 불안감, 암 유발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어요. 세계보건기구를 WHO라고 그러죠. WHO에서는 이 야간 근무를 이 발암 물질은 아니지만 발암 물질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 정도로 그 빛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낮과 밤 바꿔서 일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이제 빛공해에 시달리게 되면 암까지도 걸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동물한테는 먹이 사냥 활동을 할 수가 없죠. 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특히 야행성 동물들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생체 시계가 교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노드킬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뱀이라든지 특히 뭐 고양이, 사슴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빛에 따라 야간에 움직이는데 도로를 건너가다가 자동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호르몬 분비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생식률, 새끼를 적게 낳는다는 이야기죠.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 뿌리 이런 성장 기간이 길어지고 개화 시기가 꽃이 피는 시기가 교란이 일어나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든지 이런 뭐 상당한 피해를 일으킬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집에 사는 사람에게 빛공해가 미치는 영향으로서 눈부심 현상과 빛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주거공간의 과도한 침입각 노출로 암 발생, 생체 리듬 같은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감소되고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편두통이 일어나고 이름으로 인해서 특히 광장공포증과 같은 정신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하면 암까지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명기구를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 특히 상향광 같은 거 하지 않는 차광, 갓을 씌운다든지 그 다음에 조명기구 설치할 때 그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불필요한 조명기구 사용을 억제한다든지 이런 거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갓이 씌워지지 않아서 가로등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여기 밑으로만 발생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부분까지 빛을 비추고 있는 모양들이죠. 그 다음 자동차 운전자와 천체 관측에 대한 영향인데 눈부심하고 밝아지는 현상이죠. 자동차 운전자,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들에게 피해를 일으키는데 확산한 조명기구는 보행자나 눈부심, 그 다음에 눈에 피해를 일으키죠. 시인성 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중간에 그 콘크리트 위에 또 이런 그 칸으로 벽을 만들어 놨죠. 이것이 이제 사람 눈높이에 맞게 옆 차선에서 오는 그 라이트를 우리가 눈부심 때문에 이게
예방하기,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것이죠. 이런 게 이제 그런 영향이고, 천체 관측 같은 경우는 인공지명의 빛이 대기 중에 먼지라든지 수분으로 확산돼 밤하늘이 밝아져 천체 관측이 불가능한 거, 이런 걸 말을 하죠. 한국의 광해 지도, 그러니까 빛의 그 지도를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대도시가 이렇게 굉장히 밝게 보이죠. 길거리의 빛이 겨울이 밤인데도 거의 낮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상가의 빛의 모양이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이미 앞에서 했습니다만은 과도한 인공 조명에 의해서 생태계라든지 생물 교란이 일어나는데 산란, 알을 잘 낳지 못하고 생식주기,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서 이 동물들도 피해를 입히고 식물들도 꽃을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이동 경로 이탈이라든지 성장 지연, 생산력 저하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새들은 이동 경로를 이탈하고 건물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곤충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골프장에 야간 조명을 해놨을 때 원래는 다른 그 어두운 상태에 자라야 되는 종들이 모여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나방 같은 이런 애들이 많이 모임으로 인해서 희귀종이 소실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개구리 같은 애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장애, 야행성 개구리의 생식주기 변화가 일어나서 번식이 잘 안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그 개체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식물은 과도한 야간 조명을 해서 광합성 저하되고 생장이 저해나서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거북이가 빛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이쪽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새끼가 이제 부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면 바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육지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노랑부리 바다새 같은 경우는 섬에서 이렇게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어서 첫 번째 어린 새들이 첫 번째 야간 비행에 지상에 도달한 후에 다시 날지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 기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형광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LED 등이나 이런 것들 우리는 조명기구라고 하잖아요.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나 장식을 위해서 설치된 발광기구 또는 그의 부속 장치들을 우리는 조명기구라는데, 굳이 우리가 구별을 해보면 공간 조명 같은 가로등이나 보안등, 공원등 같은 그 넓은 공간에 그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죠. 광고 조명은 옥외 광고탑이라든지 이런 거, 광고물 법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옥외 광고물이에요. 그다음 장식 조명은 연명전 2000제곱미터 이상 5층 이상 건축물, 숙박, 일학, 기소, 교랑 등에 발생하는 것을 이제 야관 경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장식 조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이제 야간 조명 같은 게 유명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는 야간 조명에 의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런 것들인데, 이것도 이제 그 일정 시간을 정해서 너무 심야에는 이걸 이제 불을 끄는 그런 그 운영을 해야 되겠죠. 빛공해 같은 건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은 노출된 세계 2위이고, 그 다음에 한국은 그래서 별 보기가 힘든 나라다 하고 매년 빛공해의 민원은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서울이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면 방해, 농작물 피해, 생활 불편, 눈부심 이렇게 2017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약 7천여 건이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사람한테 미치는 피해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55.5%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빛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는 조명을 어떻게 해라, 그리고 이제 빛공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1주차에 강의했던 환경영향평가하고는 달라요. 이것은 빛공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예요. 그래서 지역의 환경을 일단 평가를 하는 거죠. 지역의
자연환경이나 생활환경 어떻게 됐고, 토지 이용 현황이라든지 지역의 개발 현황, 이제 이거 중요하죠. 조명기구의 설치와 관리, 빛공의 현황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빛공의 영향을 분석해 인공 조명이 동물, 식물, 경관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하고, 인공 조명이 주민의 주거, 안전, 건강 등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인공 조명이 농립수산업 이용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그 양식을 한다든지 또는 뭐 작물을 재배하는 데 영향을 미친가 미치지 않는가, 그냥 인공 조명이 천체 관측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 그래서 조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미리 이제 조사를 하는 것을 빛공의 환경영향 평가라고 그렇습니다. 이런 걸 하도록 그 법에 정해져 있고, 보십시오. 동대문의 이 낮과 그 다음 밤의 모습인데, 낮에는 뭐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밤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발광, 간판 때문에 그랬죠. 발광 간판이 이렇게 일어나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로 이제 이게 경관 조명을 해놨죠. 경관 조명, 랜드마크 조명,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 건축물의 장식 조명, 그러니까 광고 같은 것이죠. 일종의 경관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업라이트, 밑에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아까 이게 천체 관측 같은 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제 이런 그 빛의 여러 가지 종류들을 우리가 비교해 봄으로써 빛공해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빛공해 유형들이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 이 말이죠. 뭐 광고라든지 또는 경관 이런 것에 의해서 특히 뭐 다리, 교량 같은데 그 경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요즘은 새로 지은 아파트에 보면은 소나무 밑에도 사회형광을 만들어 놔가지고 은근히 식물한테도 안 좋고 그런데 그 조명을 해놨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서울역 앞에 보면 옛날에 대우 빌딩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벽에 그 피사드랑 해가지고 빛을 이용해서 뭐 그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동영상 같은 거 보여줘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빛공원에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5개 체육시설이나 주유소 이런데 빛공원으로서 좀 적용을 적게 받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명들, 아까 제가 그 미디어 파사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서울역 앞에 그 빌딩에 보면 이렇게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하고 파사드가 합쳐져서 미디어 파사드, 도시 내에 어떤 소통의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도 되게 있고, 조명이, 건축물과 조명이 이렇게 일체화돼 가지고 LED 조명,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움직임을 조명, 요즘에 이런 거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거 특히 뭐 무슨 축제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새로운 조명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조명이 굉장히 밝아짐으로써 외부로 이제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전조등 같은 경우도 요즘 LED 등으로 밝아지면서 좀 더 밝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 5개 조명 같은 경우, 이게 뭐, 이렇게 된 경우가 특히 뭐 여의도 같은 데도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그 빛공해 방지법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렇게 조명기구 설치 후에 아까 뭐 빛공해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저도가 얼마인지 희도가 눈부심이죠. 희도가 얼마인지 이렇게 측정을 해서 점검해서 개선해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복잡하죠. 그래서 미리 새로운 조명, 신규 조명을 설치한 데 대해서는 빛의 방사 허용 기준이 맞는지 미리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해봐가지고 저도나 희도가 어느 정도 된지, 그래서 미리 처음부터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빛공해에 문제가 없도록 이게 조명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게 이제 사전 예방 대책이죠. 사후 예방 대책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야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도 빛의 그 조명 방향을 그 침실이 없는 쪽으로 해야 되겠고, 그다음 차광판, 아까 갓 같은 걸 씌워서 침실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명기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정 시간 되면 차단하고 이런 경우를 해야 되겠죠. 가로등 조명 램프 같은 경우는 낮은 출력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만, 안전이 문제가 없을 정도로만 이제 조명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설치 높이 같은 경우는 빛의 침입 가능성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요즘 이렇게 이 가로등이 여러 가지 가로등이 있죠. 여러분들 뭐 봤을 겁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로등은 이렇게 거의 한 5m 이상 높은 가로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사람 무릎 높이의 가로등이 요즘 만들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바닥에 설치된 이렇게 가로등도 있고요. 제가 이제 과거에 프랑스에 있는 몽생미생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바다에 있는 섬인데 이렇게 이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여기도 야간 조명이 유명해요. 몽생미생 대한항공 과거에 광고에도 나왔던 것인데, 여기에 이제 뭐 성당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간에 여기를 조명을 보러 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바닥에가 이런 이렇게 아주 그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점 같은 그런 조명만 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깜깜해요. 이렇게 이제 생태계나 이 경관을 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관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런 조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릎 높이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많이 이제 요즘 활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조명 기구들을 이제 이렇게 빛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조명 기구들을 개발을 해서 이런 곳인데 이런 가로등을 사용하면 이렇게 빛공해가 많이 줄어드는 그런 개선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원격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빛이 이제 너무 세다든지 이러면 이게 이제 줄어들게 하는 AI 같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빛공해와 에너지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제기구나 우리나라 여러 군데에서 별이 보이는 하늘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크 스카이 무브먼트, 어두운 하늘 그 운동을 하고 있어요. 천문대가 문을 닫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들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 밤하늘 협회 IDA에서 별 하늘 찾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밤하늘의 품질을 그 평가를 해가지고 골드, 실버, 브론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상북도 영양에 반딧불이 공원이 아시아 최초로 밤하늘 공원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이게 이제 첨성대인데 조명이 너무 밝으면 밤하늘 별이 안 보일 수 있는데 이 조명을 조절을 하면 이렇게 별이 보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빛의 벙커에 있는 고후의 반고후의 그 그림을 빛으로 보여주는 건데, 빛이 우리 이 평상시는 굉장히 고마운 역할을 하잖아요. 만약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야간에 활동을 할 수가 없죠. 생산 활동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놀이 활동도 할 수 없고 독서나 TV를 볼 수도 없고 프로야구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빛이 이런 굉장히 고마운 역할도 많이 하지만 너무 그게 필요 없는 공간에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면 우리의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그게 사람의 건강, 생태계의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빛이 건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빛공해 방지법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빛공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때문에 또 휴일이어서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게 됨으로써 아무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은 또 다음 주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